이 주제도 법무부와 관련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실체가 없다고 동부지검 합수단이 결론을 냈음에도 이 백혜련 경정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쯤 되면 백혜련 경정 파견 지시에 힘을 실어준 법무부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정성호 장관의 과거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의혹의 제기자인 백혜련 경정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백혜련 경정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마약 게이트 덮은 검찰 세력과 한편입니까? 이 마약 사건 수사가 동부지검에서 지금 몇 개월째 수사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정부 같으면 위에서 덮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엄정하게 잘 수사해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거예요. 백혜련 경정도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검찰도 백혜련 경정이 연일 여론전과 임은정 검사장을 직격하는 여러 거친 말들을 내뱉으니까 아마 검찰도 나름대로 경고를 한 모양인데 오늘 내긴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이게 검찰이 경고해도 공보규칙 위반했다고 해도 하나도 안 먹히는데요. 야, 정말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기자 생활하고 검찰과 또 이 경찰을 출입해 봤지만 정말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정말 대놓고 싸움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예. 이건 정말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지만 이 합수단의 검사장이 발표한 거를 지금 밑에 있는 경정이 지금 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했죠. 지금 검사장들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부 다 강등시키고 좌천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명 정권의 인사의 원칙이라면서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럼 검사장이 합동수사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명하면서 자기가 이 하지도 않는 자료를 다 까고 공개하고 이런 거 이거야말로 항명 아닌가요? 물론 이재명 정부는 항명을 부추기는 정부입니다만은 이 정도의 위계 질서가 흐트러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백혜련 경정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강등해야 되고. 근데 왜 그렇죠? 검사들은 징계하고 강등시키면서 왜 백혜련 경정은 이렇게 띄워주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은 이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정말 이 친여 검사라고 하는 임은정 검사장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봐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갑자기 백혜련 경정 투입해라 라고 투입해봤는데 별게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결과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본인의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있고. 자, 그런 지경이라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다시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금 상당히 교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 말이 없고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고 누가 말려야 되죠? 말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저렇게 싸우는 걸 국민들이 봐야 됩니까? 그 공보규칙 위반, 그러니까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 마약 외압 수사 의혹 실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동부지검이 경찰청에 이거 공보규칙을 위반했다 공문도 보냈는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을 뿐더러 아예 되레 백혜련 경정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은정 검사장 향해 수사의 기초도 모르고 주제 한참 넘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박성민 비서관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가서 둘이 열심히 해봐라는 취지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접어두더라고. 임은정 검사장 말도 잘 안 들으면 오히려 되레 거의 거친 표현으로 반박까지 하면 정성호 장관 정도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혜련 경정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백혜련 씨에 대한 조치를 감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제 경찰에다가. 근데 예. 감찰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다만 이 백혜련 경정의 이런 행동은 사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식이나 범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바라는 그림대로 가지 않을 수 있고 그거는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라고 하고 이 외부로
그 반출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기록들 그리고 뭐 자필 메모,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유출을 하는 것은 보안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동부지검에서도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따라오는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 백혜룡 경정이 이런 식으로 어떤 수사의 판을 흔들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나온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결과마저 스스로 흔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국민들께서 어딜 보고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냥 뭐 여권이나 뭐 법무부 입장, 검찰의 입장에서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그럼 박선미 소장님? 글쎄요, 뭐 일단은 이제 내부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떤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뭐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예 수사 기록까지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마약 수사 외화부의 실체는 없었다고 동부지검이 결론을 냈는데도 보도자료 제목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거다. 라는 이제 주장성 수사 기록까지 추가로 공개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글쎄요 무혐의 처분 났으면 혐의 없다. 실체 없었다고 결론 났으면 매듭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백혜령 경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3위였습니다.